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아듀 2020 시리즈 3편.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코스닥 얘기로 올해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이제 시장이 이제 28일, 12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인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개인 대주주죠. 지금 10억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물량이 터질까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 뒤에 그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바이오 관련 그림이고요. 하나는 반도체 관련 그림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듀 2020 2편에서 코스피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코스닥은 올해 바이오랑 반도체, 즉 제약 바이오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지수를 이끌고 시장의 주도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뭐 핵심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코스닥 2020년 YTD 수익률이 연초 672포인트였는데 얘도 코로나 1차 파동 때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처럼 400포인트까지 무려 고점에서 그죠? 한 40% 가까이 급락을 했었어요. 40% 가까이 급락을 했었다가 그죠? 저점에서 2배 이상이 올랐고요. 연초 대비는 약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랐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전 세계 증시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아듀 2020 시리즈 2편에서 삼성전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27.4%, 그럼 코스닥이 약 10% 가까이 더 오르는 그런 좋은 모습을 그렸고요. 그만큼 변동성도 컸었고 지수의 상승도 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371조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끝났습니다. 거래소가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1994조. 네. 이 드라마도 있죠? 응답하라 1994. 저는 뭐 요 세대 좀 전인데 그죠? 1988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 어쨌든 1994조가 코스피 시가총액이고 371조 더하면 얼마죠? 5조 16조 2365주네요. 합이 아직 2500조가 안 됐습니다. 코스피 내년도 아듀 2020 시리즈 2에서 내년도 한 2500까지 그죠? 20% 정도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얘도 만약에 한 20% 가까이 올리면 27에 14, 23은 6, 74 그죠? 20% 올리면 한 450조 되겠네요. 500조까지 가려면 한 25%가 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anyway 올해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많이 터진 날 최대 20조가 터진 날이 있었죠. 지금은 그만큼 안 되지만 평균 15조에서 한 16조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코스닥 평균 거래대금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조 미만이었어요. 거의 4조도 안 됐고 안 되는 날은 뭐 2, 3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5조 밑에였는데 거의 3배 가까이 거래대금이 폭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스닥 종목은 보시다시피 이거는 10월 24일자 하긴 한데 한 800개, 500개 해가지고 그죠? 한 1300개 종목이 있어요. 1300개 종목 1300개 종목이 있고 올해 1월 1일부터 역시 YTD로 봤는데요. 열투 데이트로 봤는데 수익률 말고 수급을 봤는데 개인이 16.8천억 샀고요. 기관은 10.7조 그죠? 팔았고요. 외국인은 6천억 정도 팔았네요. 전체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팔았을까요? 투신, 우리가 흔히 아는 공모펀드 뭐 이런 쪽이 투신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 증권사의 차익거래 뭐 프랍 쪽 이런 쪽에서 판 걸 거고요. PI 기타 법인 일반 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4조
그 사모펀드랑 투신이 약 10조 중에 거의 6.5조입니다. 펀드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 많이 판 것 같았는데 별로 안 팔았어요. 거래소 많이 판 거 대비. 그럼 기타 범위는 5.4조. 이 물량이 10조가 넘자면 11조잖아요. 그죠? 11조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펀드가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뭐죠? IT 하드웨어 2.5조, 소프트웨어 1.5조, IT 쪽만 4조. 그죠? 제약 바이오, 제약 중에 거의 3조, 7조를 샀네요. 그죠? 이게 업종이 이렇게 분류가 많이 되는데 여기 뭐 코스닥 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기업 여기가 또 이 업종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을 보면 제조업종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게 요 합을 다 더하면 100%인데 그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조로 분류되는 종목 중이 또 제약으로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시가총액 2인가요? 지금? 2인가 3인가 그럴 거예요. 시즌 다음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진 않은데 반도체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또 제조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통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또 이 기타 업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비중은 매핑은 이렇게 했지만 어느 한 업종에 딱 들어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제가 전체 시가총액 코스피 중에 23% 정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 제조업종이 29.9%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차지지? 제조업종이 코스닥에 뭐가 많나요? 이럴 수 있는데 이 제조업종 안 해요. 그리고 이 제약업종 이거 더하면 얼마죠? 거의 40%잖아요. 40% 넘죠? 반도체까지 하면은 50이에요. 50. 코스피에서 제가 13개 종목이 시가총액 50%를 차지했듯이 제약과 반도체, 제조가 거의 반을 차지하네. 얘네만 올라도 지수가 엄청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제조랑 제약, 반도체가 뭐가 있었나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제약 1등이 시가총액 8조 5천억짜리가 실트는 제약이에요. 시젠도 중복되네. ST팜도 중복되네. 그죠? 중복되는 게 엄청 많아요. 뭐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메디톡스도 중복되고, 그죠? 콜마 비엔에치, 화장품, 그죠? ABL 바이오. 제약업종이 거의 다 제조네? 근데 우리 에코프로 BM, 전기차, 솔브레인, IT 소재, 첨보 전기차, 그죠? 뭐 고영, SFL, 반도체 쪽, 장비, 이런 쪽, 다 어디에 포함되죠? 반도체에 포함되겠죠?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제약, 반도체가 시총의 거의 50%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은 이 업종들이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다시 1위부터 30위까지 한번 나래비 해봤거든요. 좀 전에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간 업종이 있었어요. 안 들어간 종목이. 그게 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시가총액 얘가 얼마죠? 25.5조. 1위죠. 셀트리온 제약이 2위네요. 시젠이 많이 빠져서 3위고 HLB, 알테오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가 다 뭐죠? 제약, 바이오. 근데 올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3배 넘게 올랐고요. YTD로. 제약은 더 올랐어요. 이거 시젠? 뭐 이거 거의 템버거 나왔다가 좀 주춤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수혜 입은 종목이죠. HLB 니보세라립 때문에 올해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올해 엄청 많이 올랐죠. 얘도 거의 템버거 갖고 온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SK 머트리얼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소재 쪽, 뭐 전기차 관련 쪽도 진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올랐는데 이 펄어비스 얘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얘는 게임주예요. 유일하게 게임주 여기 하나 있고 카카오 게임즈 하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 따상하신 분들 제가 이거 상장하기 직전에 게임주는 밸류에이션을 좀 보자고 했는데 따라서 잡으신 분들 지금 여전히 물려 있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얘는 좀 잘못 판단해서 투자를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KMW 뭐죠? 5G 얘도 올해 엄청 올랐어요. 5G 작년부터 해가지고 CJ ENM, 엔터, 뭐 슈투디오 드래곤 이거 바이오
그죠?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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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지. 이거 게임주. 그죠?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재, 바이오, 바이오. 올해 히트작 박셀바이오죠. 템버거죠, 뭐. 그죠? 항암, 암 완전 간회했다는 소식에 거의 2만 원짜리가 뭐 20만 원이 됐으니 템버거 이상 나왔죠, 뭐. 그리고 공인인증서 뭐 이런 이슈 없어지면서 많이 오른 사이버 결제,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바이오,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뭐죠? 반도체. 반도체도 보면은 소재 쪽이 많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소재 쪽이 많았어요. 왜냐면 동진 세미캠, 그죠?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뭐 원익 IPS, 뭐 니노공은 소재 쪽으로 좀 볼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솔브레인 있네요. 소재 거의 소재 쪽 있죠. 소재가 왜죠? 펄을 더 많이 주잖아요. 기본적인 장비주가 만약에 뭐 예전에 10배를 줬으면 소재주는 20배 주고 30배 주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소재의 경쟁 진입장벽 이런 이슈, 뭐 여러가지 이익률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게임이 있었네요. 그죠? 펄어비스나 뭐 게임 엔터 정도 봐야 될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엔터 정도. 그냥 우리가 코스닥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게 다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물론 건설도 있고 유통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뭐 코스피처럼 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투자할 거면 저는 코스닥 투자 안 합니다. 코스파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2020 아듀 시리즈 3에서 지금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내년도 투자할 때도 결국 뭘 투자할 거냐. 지금 같은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해 유독히 된 겁니다. 2015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게임과 바이오를 매매를 많이 했을 텐데 그때 2개월인가 3개월 가다가 꼬꾸라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 왜냐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게 공매도 이게 엄청나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것까지 제거가 됐었죠. 내년 3월까지. 이게 내년 3월에 풀리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많이 오른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는 좀 실적이 받쳐지지만 이 두 개의 요 핵심은 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이 올해는 많이 안 팔았지만 공매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높은 고퍼주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코스닥이 정말 이렇게 바이오랑 2차전지가 될 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유동성이 계속된다? 그럼 공매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오늘 27일인데요. 28일 내일 이제 장 개장하고요. 30일이 폐장일입니다. 그럼 남은 이제 거래일수는 올해 미국은 31일까지 하지만 한국은 이날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요날까지 사야죠. 왜냐면 주식은 D 플러스 2일 결제입니다. 내가 오늘 매수해서 샀어도 실제적으로 보유하는 기간은 이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를 뭐 배당락이라고 하죠. 배당락이 뭐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산 날 다음날 주가지수가 배당률만큼 시장의 배당률만큼 떨어지는 거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 효과가 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보면 배당락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다 회복하고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분율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내가 보유한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즉 내가 1억을 샀어도 아까 시즌처럼 만약에 1억을 샀는데 10억이 돼 있다. 지금 28일 날 기준으로 넘는다. 그건 대주주 양도세 이슈예요. 22%인가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합이 약 5조 원 가까이 나왔다. 이게 기사인데 올해는 뭐 전문가들이
일시적인 조정을 나타낼 수 있다 평가 나온다. 근데 이미 28일 전까지 이제 금요일도 많이 목요일도 많이 팔았었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근데 매물 폭탄이 크지 않을 거다. 저는 클 거라고 봐요. 크다. 왜냐? 좀 전에도 바이오, 이게 코스닥만 봤지만 2차전지 이쪽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아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올해 상장해서 10배 올랐잖아요. 대주주 이슈 웬만한 사람들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거 다시 팔고 나서 연초에 다시 사면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똑같은 자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고 연초에도 또 10만원이야. 그럼 세금 안 내려면 이거 팔고 이때 다시 사는 게 맞겠죠. 지금의 얼마 전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9월달 10월달 막 시끄러웠을 때 3억으로 낮춰지는 거나 지금이나 금액만 다르지 맥락은 똑같아요. 양도세라는 이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보유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어. 그럼 파는 시점, 매도 시점에 부동산 거래처럼 차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면 돼요. 근데 지금의 현행의 이 양도세는 어느 특정 시점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28일까지 팔아야 되는 그 특정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냐, 이 시가총액만큼, 자산 가치만큼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거지. 저는 3억이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긴 거죠. 물론 23년부터 이런 이제 보유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5천만 원까지 뭐, 그죠? 유예기간 5년 줘서, 그죠? 합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는 그때부터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전까지의 이 특정 시점, 이거에 대한 양도세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죠, 사실은. 기재부가 그거를 계속 추진해 해왔기 때문에 사실 3억으로 낮추는 거에 대한 반발 심리도 되게 컸었어요. 야,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사서 3억 된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10억이냐 3억이냐는 또 차이도 큰데, 어쨌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항상 특정 시점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3억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특정 시점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량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예탁금 60조, RPA 수금 뭐 90조, 계속 말씀드렸는데 150조, 그죠? 이게 뭐 증시를 다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은 아니겠지만, 그런 풍부한 유동성으로 결국 개인 매물이 내일 1조에서 2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분명히 종목들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뉴스를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면, 야, 이날 지나고 사야 된다. 29일 배당날일 날 사야 된다. 내일 많이 떨어질 거다. 뭐 28일 내일 떨어질 때 사야 된다. 아니다. 연초 넘어가서 사야 된다. 연초. 누가 맞을까요? 이거 알 수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이 개인 대주주 매물 받으면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29일날 갭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날 떨어졌더라도. 그럼 어차피 이날 떨어져서 이날 종가에 산 게 아니라 이날 싸게 살려고 했더니 갑자기 갭으로 상승한 거예요. 배당 나길날. 그러면 내 전략이 뭐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매수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기업인데 별로 안 떨어졌어, 28일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또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12월 30일이 폐장일 라페일이고, 그죠? 28일 내일 매도 주문 체결해야 되거든요. 양도세 이슈에 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시고 돈을 많이 버셨겠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런 분들 잘 전략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좀 얘기가 길었는데, 코스닥 시장 올해 40% 가까운 거침없는 상승 랠리 보여주었고요. 전체 수급은 외국인은 아까 6천억 정도 팔았다고 했죠. 1년 동안. 기관 매도는 거의 펀드, 그죠? 그리고 일반 법인. 이게 다예요. 근데 개인이 모두 받고도 16.8조를 샀으니 7조 원 가까이 더 샀어요. 근데 거의 신성장 기업, 벤처 기업, 바이오, 그죠? 헬스케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샀어요. 그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주에 등극했지만 카카오게임즈 따상 뭐 9만원대 갔었다가 결국 지금 45,000원 제일 부진한 모습 마감이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내년도 전략은 저는 이쪽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제일 지금 체크해야 될 게 공매도 3월 풀리는 거 3월 12일인가요? 공매도 해제 그리고 IPO도 내년에 많은데요. 올해 유독기 유동성 때문에 묻지마 IPO 기업 공모주 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공모주 투자하시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따상 이런 거 바라고 상한가 따라잡고 이런 전략 내년에는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재미삼아 좀 푼돈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인을 하거나 거기에 매달리면은요 올해 카카오게임즈에 실패한 동학개미가 또 많으실 겁니다. 워낙 언론에서 너무 좋다고 떠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코스닥 시장 뭐 지금 930포인트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25%가 올라야지 시가총액이 500주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죠? 이게 10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1250이잖아요. 그럼 930이면은 한 1180에서 1200 요 레인지를 목표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올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오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죠. 하지만 매크로가 지금 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체질적으로 어쨌든 변했어요. 시장이 체질적으로 변했고 아까 바이오, 반도체, 제약 이쪽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업종을 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그건 선택은 자유인데 저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라면 다른 업종 살 거면 코스피에 좋은 종목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종은 성장 기업이라기보단 시클리컬 업종이나 경기 방어주나 이런 특성일 가능성이 크죠. 뭐 저평가주나 그럼 그건 코스피에서 해도 되지. 굳이 유동성이나 그죠? 시가총액 작은 코스닥에서 굳이 리스크를 더 떠안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뭔가요? 리스크도 높지만 이 리스크 프리미엄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주식 종목을 사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죠?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굳이 코스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돈이 100개, 200개, 100억, 200억 이상 있는데 코스닥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부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자본금이 시드가 1억 미만이에요.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 할 건가요? 삼성전자 가지고 10억 벌 수 있을까요? 물론 뭐 10년 뒤에 20년 뒤엔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계속 얘기한 타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임 수익률. 내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그러면은 코스닥만큼 좋은 또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뭐 투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시드머니를 좀 크게 버시고 싶으면 코스닥의 개별 종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드머니가 많다면은 대형주 위주로 하시고 코스닥은 재미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일부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20 아두 시리즈 3편으로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개인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선택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